네. 저희가 소튼 감독을 모셨습니다. 네, 아니요, 제가 좀 이게 먼저 띄워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한번 해주세요. 귀한 분을 모셨기 때문에 예. 우리 이제 전북현대에 대한 목소리를 또 내주실 수 있는 전북현대의 목소리. 네, 우리 또 그린데이로 검증된 전북구단 내부 관계자 황덕현 해설위원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사우스햄튼 감독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소튼 감독 황덕현 해설위원. 네. 무관인가요, 유관인가요? 지금 소튼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올 시즌 무패를 계속 달리다가 1패 지금 기록했거든요. 리버풀한테 5대1로 개박살이 나가지고 케이트한테 그 헤트트릭 당했던 그게 아니 말이 되는 경기력이냐고 이게. 아니 씨발 이게 말이 이거 오비다. 이거 오비야. 이건 오비다. 아니야. 그거예요. 예.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가 많은 골을 넣었던. 근데 맨시티를 잡았습니다. 맨시티 잡았다. 네, 그래서 유관인가요, 무관인가요? 아니 첫 시즌이에요. 무관이군요. 아니 이거 첫 시즌이라고. 무관이네요. 네, 성공한 감독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사우스햄튼에 능통한 황덕현 씨를 모셨습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손준호 선수 이야기를 할 거여서 저희가 이제 소튼도 좀 잘 알고 전북현대도 잘 알고 손준호 선수도 잘 알고 네. 이런 분을 원했는데 딱 황덕현 해설위원이 계시기 때문에 맞아요. 한번 여쭤볼 게 좀 네, 많습니다. 좀 어떤 추억이 있었나요, 손준호 선수하고? 손준호 선수는 제가 또 한번 개인적으로 인사를 한 적이 있었죠. 오. 이제 파주 소집됐을 때 그때 A 대표팀이랑 우리 팀이 같이 소집이 됐습니다. 층 다르게 썼던 네. 그날이죠. 근데 이제 그 지금은 아마 안 하실 건데 대한축구협회 그 장례 아나운서 하시던 그 이제 이종표 형님이 네. 전북의 아나운서시기도 하죠. 네, 전북의 아나운서시기도 하죠. 그래 와서 오셨어요. 뭐 행사 때문에. 그래가지고 손준호 선수랑 얘기를 하다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동현 일로 와봐 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 그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손준호 선수가 그 저희 프리뷰 하시는 분이죠. 와. 알아 너를? 그런 인사했죠. 오. 네 안녕하세요. 오. 물론 이제 저보다 어린 선수지만 음. 네, 좀 예를 갖춰. 축구 스타면이 잘하는 형이죠. 형이죠. 네, 예. 돈 잘 벌면 형 아니겠습니까? 손흥민한테 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손흥민이요? 예. 아버지죠. 야 무슨 형이냐? 아버지지. 그거 맞아. 손흥민 맞아. 지금 우리 고기 먹여주고 정답. 밥 먹여주는데. 이스타 TV의 아버지 뭐 추버지 하지만 사실 이스타 손버지예요. TV의 아버지는 손버지. 맞아요. 손흥민이다. 네. 무슨 추버지야. 네. 손버지지. 그리고 어쩌면 그 손흥민에 이어서 또 다른 손 씨가 맞아요. 프리미어리거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 가게 되면요, 이제 손흥민, 황희찬, 정상빈에 이어서 맞죠. 16번째 프리미어리거가 됩니다. 코리안 프리미어리거가 되고 국내 기사에서 이제 정보가 먼저 떴어요. 네네네. 축구계 소식통에 따르면 손준호가 프리미어리그 팀에 관심을 받고 있다. 그중 사우스햄튼에 관심이 크다. 랄프 하세니틀 감독이 한국 선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사우스햄튼뿐만 아닌 복수의 구단이 그를 관찰하고 있다고 했어요. 예. 근데 기사에선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세니틀이 그동안 황희찬의 활약을 보고받으면서 연락을 전달을 받으면서 네. 한국 선수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잡혔다. 이게 또 레드불 예. 쪽이고 하니까. 아마 이게 이제 뭐 커리어를 보면 하세니틀과 황희찬이 이 사실관계로 만난 적은 맞아. 없어요.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아마 이제 하세니틀이 라이프치히 감독이거나 아니면 뭐 사우스햄튼 감독으로 지금 울버햄튼의 황희찬의 활약상을 그러니까 봤을 한 때 달이 건너면은 바로 황희찬과 네. 접점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럴 거 아니야. 하세니틀이 지금 토튼 감독이잖아요. 아. 근데 황희찬이 울브스로 왔어요. 근데 황희찬이 전 있었던 게 뭐 라이프치, 뭐 레드불 짤츠부르크 이런 레드불 사단이란 말이죠. 그러면 넘어오는 과정에 있어서 하세니틀도 한 번쯤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었거나 그래서 기사에는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적혀 있진 않았는데 예. 근데 황희찬 선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그동안 있었다는 점을 보았을 때 아마 이러한 이유들을 이유로 좀 그동안 한국 선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잡히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 있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해요.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어서 가보면 중국 내에서 손준호는 오스카, 지금 상하이에 있는 오스카죠. 오스카보다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를 받고 있다. 산둥의 핵심이다. 중국 내에서의 활약이 프리미어리그의 이목을 끈 상태다라고 축구계 소식통이 지금 전달을 했다고 해요. 네네네. 그래서 국내 기사에서는 손준호가 사우스햄튼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긴급하게 좀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소튼 손준호 선수 링크 관련해서 네. 저희가 이야기를 다루면서 손준호 선수가 가면은 어떻게 주전 경쟁을 할 것인가 혹은 벤치 멤버를 하면은 어떤 선수와 경합을 네. 할 것인가에 대한 영상을 쭉 찍었는데 우리 청희 형에게 유일한 소식통이죠. 예. 청희 형에게 엄청난 정보를 얻었고 저희가 저도 사실 다른 일 때문에 손준호랑 통화할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소위 얘기하는 주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직접 통화를 오전에 했고 손준호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이적설이 있는 거 들었냐? 그랬더니 그저께 들었답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저께 들었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우스햄프턴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맞아요. 사실 선수들이나 에이전트들 물어보면 팀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물었거든요. 근데 그 팀이 맞나요? 사우스햄프턴이 갑자기 아니랍니다. 사우스햄프턴이 아니고 네. 2부 리그에서 지금 1위 하고 있는 챔피언십 1위 하고 있는 풀럼이랍니다. 풀럼. 네, 풀럼에서
관심이 있다는 얘기를 에이전트로부터 이틀 전에 들었고 손준호 선수가 직접 들은 게 플럼이군요. 네, 직접 들은 게 플럼이고 예. 이틀 전에 에이전트가 얘기해줬고 네. 다만 이제 관심이 있는 상황이고 아직 이제 대화를 시작한 건 아니다. 관심이 있다는 거는 정확히 들었다라고 얘기해서 그렇다면 네. 에이전트도 제가 또 물어봤어요. 네. 제가 심지어 또 아는 분이어가지고 다행히 그랬더니 자기는 들은 지가 좀 됐다. 예. 그리고 관심이 네. 그러면 예전부터 있었던 거네. 손준호 선수에게 맞습니다. 들어간 거는 조금 늦었더라도. 그리고 정말 예전부터 있었던 게 예. 1년 2개월 전에 2021년 1월에도 손준호를 데려가고 싶어 했다. 이때면은 겨울 이적 시장이 열려 있을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이맘때에도 손준호에게 똑같이 오퍼를 했던 게 맞다. 그래요. 라고 확인을 해줬어요. 예. 그런데 다만 손준호한테 들으셨겠지만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관심이다. 네, 관심이고 저번에는 뭐 오퍼 뭐 조건까지 어느 정도 들었지만 왜냐하면 그 산둥이 원하는 조건하고 그 플럼이 내놓을 수 있는 조건이 차이가 좀 크다고 합니다. 일단 산둥에서는 손준호 선수를 영입한 지 얼마 되지도 않기도 했고 그렇죠. 이 선수가 오자마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를 데리고 가려면 돈을 좀 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3,400만 유로 정도의 이적료를 아마 바라고 있을 것인데 거의 MVP급 활약이었잖아요. 손준호가. 그럼요. 예, MVP죠. 네, 예. 게다가 더블을 했고 여기서 계속 얘기하는 건 유럽 에이전트들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는 펠라인이 옆에서 뛰고 있는데 펠라이니보다 오히려 활동량도 더 많고 더 눈에 띄었구나. 네, 더 눈에 띄고 포인트도 많았기 때문에 물론 펠라이니보다 잘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네, 그랬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사우샘튼 얘기는 어디서 조금 뭐 와전이 된 건지 아니면 뭐 실제로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지긴 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우리가 이적설이 딱 하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가 얘기하기로는 사우샘프턴 얘기는 중국에서 나온 것 같다. 중국에서도? 네, 중국발로 좀 나온 것 같고 자기에게 들어온 건 일단 없다. 다만 아시겠지만 프리미어리그 같은 팀들은 대상자를 100명 정도 두고 계속해서 체크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도 그 많은 대상 중에 한 명일 가능성은 매우 높은데 있지만 나에게 직접 들어온 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손준호 선수가 지금 플럼이랑 이렇게 링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럼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손준호 선수가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92년생이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수도 유럽에 갈 의향이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한데. 유럽에는 분명히 가고 싶은 의지가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꿈꾸는 게 2022년에는 월드컵 출전과 그쵸.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유럽 진출에 대한 꿈은 가지고 있는데 자기도 좀 놀랐나 봐요. 이 나이에 지금 이적설이 계속 유럽 이적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일단 그 모든 조건부적인 부분들이 맞아야 갈 수 있다는 것도 있고 다만 대표팀에서 자리를 잡는다면 월드컵에서 잘한다면 더 갈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냐. 그렇죠. 일단 대표팀에서 자리를 잡고 싶다. 예.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손준호 선수에게는 분명한 목표. 지금 뭐 소속팀에서의 활약이 너무 좋으니까. 맞습니다. 자, 이거를 전제로 다음 스텝이 대표팀에서 자리 잡고 그 이후에 해외 진출 늦은 나이더라도 기회가 온다면 나는 가고 싶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분명히 있고 특히 에이전트 쪽에서도 오히려 유럽으로 나간다면 유럽에 가더라도 잉글랜드가 아니라 오히려 세리에 무대가 진짜요? 더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협력하고 있는 유럽 쪽의 에이전트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세리에 A에서 계속 그 미드필더에 대한 요구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대요. 공식적으로 지금 대화를 시작하진 않았지만 만약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단의 입장도 들어보고 손준호도 그거 이제 동의를 한다면 차라리 그쪽으로 더 추진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에이전트가 직접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수가 이적을 하려면 이적료, 뭐 연봉 맞습니다. 협상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단계들은 좀 남아 있어요. 맞습니다. 산둥은 그러면 어느 정도 손준호 선수가 금액이 조금 괜찮게 들어오는 조건이 있다면 보낼 생각이 있는 거예요? 보낼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산둥도 지금 손준호 선수를 핵심 자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조금 애매한 거지 2022 시즌을 시작하는데 원래는 지금 대표팀에 안 되면 18일 정도에 들어가려고 하나 봐요. 그래요. 근데 초기에 펠라이니도 못 들어오고 남미 선수들도 못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가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라서 조건이 아주 좋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재계약도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대요. 재계약까지 아예 묶어두겠다. 혹은 데려가려면 이적료 정말 많이 내라.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군요. 현실적으로는. 네. 자, 그럼 더 이 선수가 눈에 띄기 위해서는 대표팀 활약이 중요한데 어느 순간 대표팀과 좀 멀어졌어요. 중국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코로나 격리 문제로 인해서 그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손준호 선수 말로는 공문은 받았답니다. 차출 협조 공문은 팀에 간 게 맞는데 웃으면서 협조 공문 와도 안 뽑을 때도 있더라고요. 라고 했어요. 근데 손준호 선수가 10월과 11월에 못 온 거는 원래 벤투 감독은 뽑겠다고 했답니다. 그때는 진짜 뽑으려고 했던 거였고. 근데 이제 팀에서 그 격리가 길잖아요. 그래서 팀의 양해를 구했대요. 대표팀에서 뽑고 싶어 하니까 나를 이제 내가 좀 한국 계속 있으면 안 되냐. 그러니까 팀에서는 오케이 했다가
나중에 바꿨대요. 그래요? 네, 그래서 대표팀 못 왔답니다. 10월 11월에는. 왜냐면 손준호 선수가 뭐 주전 자원 아니었습니다만 대표팀 엔트리에는 늘 뽑혔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K리그에서 MVP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제 더 활약도에 이제 그렇죠. 주목에 따라서 많이 뽑혔었는데 어느 순간 좀 멀어져서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긴 그렇죠. 했거든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예. 손 선수는 사실 10월 11월에는 원래 뽑는다고 했는데 이 격리 이런 문제로 못 뽑혀서 예. 벤투 감독이 그것 때문에 이제 기분이 상하지 않았을까 스스로는 좀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표팀과 가고 싶고 네. 그러면은 진짜 대표팀 가서 자리 잡은 이후에 유럽 가고 싶다라는 게 이 선수가 그냥 괜히 말하는 게 아니네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손준호 선수도 사실 꿈은 당연히 큰데 지금 사실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선수들 그렇죠. 유럽에서 나이를 엄청 따지는데 예. 이렇게 온 기회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첫 단계로 대표팀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아침에 이 소튼 영상을 찍었다가 급하게 이런 소식까지 추가해서 네. 전달하게 됐는데 손준호 선수와 직접 전화를 하고 또 이제 에이전트분과 직접 전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정확한 손준호 선수의 이 해외 링크 이야기가 맞습니다. 맞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 뭐 다른 얘기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소통도 있는 공식적 건 맞다. 네. 그러니까 뭐 100% 그거는 뭐 100%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채널로는 나오진 않았다. 네. 재밌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손준호 선수 어떻게 플럼 간다면 챔피언십부터 뛸 수도 있고 물론 플럼이 그렇죠. 승격한다면 프리미어리그가 되겠지만 지금 승격할 가능성이 높아 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다만 플럼이 됐던 세리에가 됐던 가면 되게 재밌겠네요. 잘할 거예요. 이 선수 맞습니다. 잘하잖아요. 네. 예, 저희 손준호 선수 또 다른 소식 들어오면 정말 빠르게 저희가 뭐 단독이 될지 그때는 네. 단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보가 네. 있는 대로 빠르게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준호 선수 그렇다면 그는 누구인가? 예.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2020 시즌 K리그1 우승을 차지할 때 MVP를 수상했던 손준호 맞아요. 선수였습니다. 네. 그때 김상식 감독이 이제 코치로 있었을 텐데 모라이스 모버지 때죠. 맞아요. 네. 그때 김상식 코치가 손준호 선수를 수비형 미드필더로서의 가이드를 해주면서 확실한 포지션 변경을 도왔다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죠. 왜냐하면 김상식 선수도 대단한 이 정말 리그 수비에서 굉장한 멀티 자원이었어요. 최고급 수비형 최고의 미드필더였기 수비형 때문에. 미드필더 중에 하나였고. 네, 그래서 손준호 선수도 네. 그의 지도를 받으면서 네. 이 포지션에 대한 적응을 많이 이제 기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입꼬리가 많이 올라가시네요. 네? 식버지 생각하니까 행복하구나. 모버지 이제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이때 K리그1에서 손준호 진짜 잘했어요. 리그를 진짜 씹어먹는 수비형 아니 미드필더로서의 진짜 존나 잘했습니다. 진짜, 진짜 존나 잘했어요. 그 전북이 계속 우승 차지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공격수, 외국인 공격수 혹은 이제 좌우 윙포워드들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전북 팬들은 아시잖아요. 전북에 우승할 때 가장 중요한 선수들은 늘 3선에서 최고의 활약을 보여줘요. 저는 그래서 신영민 선수도 신영민 진짜 응원 있죠. 신영민 존나 잘한다 이 네. 생각하면서 봤었고 그 전북 손준호도 삼선, 마찬가지고. 네, 좋은 점들 많았어요. 일단은 김상식 선수 선수죠 그때 당시. 그렇죠. 저 그 영상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지막 2013년 파네카 넣고 할 때 뒤에 있던.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많아요. 뭐 정훈, 정훈, 뭐 정혁, 정혁 맞아요. 진짜 네. 오랜만에 듣고 정혁도. 정혁도 좋았고 네. 그리고 말씀해주셨던 신영민 그리고 이제 손준호 선수도 사실 이제 그 계열에 계보리였죠. 합류를 했고 그리고 네. 지금은 또 백승호 예, 이런 좋은 삼선 자원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손준호 선수가 K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하고 2021년 이제 싼둥으로 이적을 하면서 중국 무대에 진출을 합니다. 중국 무대에서 올 시즌 2021 시즌이니까 작년 시즌이죠. 작년이네요. 예. 작년에 싼둥 구단 최초의 더블의 기여를 했어요. 더블 우승. 리그 우승과 FA컵 우승. 여기에 손준호 선수는 핵심으로 활약을 했고요. 맞아요. 손준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보면 활동량이 기가 막히고 백4를 보호할 수 있는 커팅 능력이 리그 수준급의 선수였어요. 그리고 이 선수가 꽤 터프해요. 예, 터프하게 잘 붙여서 은근 경고도 조금 있는 은근 카드를 편입니다. 받아요. 예. 근데 그만큼 이제 경합 자체에 있어서 망설임이 없는 선수다. 수비를 잘하는 선수고 볼 간수와 관리 능력도 좋죠. 물론 이제 대표팀에 놓고 봤을 때 뭐 황인범, 정우영과 비교했을 때 보시기에 따라서 롱패스는 조금 아쉽다고 분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은 간수와 관리 능력을 가졌다. 그리고 빌드업에서의 기여도도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손준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벤투 감독도 사실 손준호 선수를 좀 많이 불렀었어요. 좋아했어요. 예, 불렀었는데 이게 중국 이적하고 나서 뭔가 조금 안 네. 풀렸죠. 그런 경기력 외적인 것 맞아요. 때문에. 사실 벤투 감독은 꾸준히 뽑아왔는데 중국에 이적하면서 그게 생깁니다. 자가격리 규정이 생겨요. 맞아. 이 코로나 시국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인데 중국에서 한번 한국으로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갈 때는 뭐 자가격리와 같은 어떤 이 기간 경기를 뛰지 못하는 상황, 팀의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쵸. 중국 리그 선수들이 지금 대표팀에 차출되는 게 어떤 선수건 쉽지 않죠. 쉽지 않지. 네, 손준호 선수도 그런 이유에서 최근에 대표팀에서는 발탁이 좀 안 되고 있었는데요. 근데 손준호 선수가 대표팀에서 주전 경쟁을 할 만한 수준급의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사실에는 누구도 이견을 하지 이견 않을 없죠. 겁니다. 이건 이견 없죠. 예, 이건 없어요. 물론 이
부분에선 정우영이라는 압도적인 원탑이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 손준호 선수도 충분히 경쟁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 혹은 상대에 따라서는 번갈아가면서 경기에 나오는 것도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괜찮은 시나리오일 거예요. 맞아요. 왜냐? 앞으로 월드컵 본선에서 만나게 될 국가는 당연히 우리보다는 더 강한 전력을 가진 팀일 거기 때문에 수비 보호에 있어서는 손준호도 더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다. 그치. 다른 좋은 중앙 미드필더들이 있습니다만 네. 저도 이 형철이 말에 딱 그 공감해요. 정우영 선수가 못 나왔을 때는 그 자리에는 손준호 선수가 가장 베스트다. 월드컵 가서. 왜냐면 백승호 선수도 잘하고 있긴 한데 그 자리에서 넓은 수비 범위까지 커버하기에는 백승호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그쪽과는 거리가 좀 있죠.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빨리 손준호 선수 대표팀에 뽑혀야 되는데 이놈의 그 코로나 이슈, 자가격리 이슈 제발 좀 빨리 극복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워크 퍼밋과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기대 요인을 꼽았어요. 그래요? 물론 제가 그 워크 퍼밋을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 얘기는 드리고 싶은데 작년에 일단 이 손준호 선수가 대표팀 출전을 했죠. 그리고 올해 중국 리그 우승에 작년에 리그 우승을 견인했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워크 퍼밋 심사에 도움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만약에 3월이나 6월 A매치에 나오지 않더라도 7월까지 우리나라 대표팀이 22대 피파 랭킹을 유지한다면 지금 이제 29위죠. 네, 그러면 워크 퍼밋을 발급받을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3월, 6월 A매치에 나온다면 피파 랭킹이 조금 떨어진다 해도 워크 퍼밋을 받을 확률은 좀 높지 않을까. 물론 심사는 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이렇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좀 높은 단계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긍정적인 것들이 많아요. 네, 진짜.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역시 변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사우스햄튼의 상황도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이 사우스햄튼 황덕영 감독도 모신 거니까 좀 성적 좀 잘 냈으면 좋겠네요. 사우스햄튼 선수들 스쿼드 주전 선수들 스쿼드 보면은 뭐 나이가 있는 선수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최근에 영입된 선수들을 보면은 많아야 97년생 정도. 어린 맞아요. 선수들이 많아요. 지금 영입 명단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다 24, 23 지금 최근 시즌들 3시즌 동안의 영입 목록인데 다 20대 초반이고 그나마 20대 중반에 속한 선수가 임대생인 미나미노 타쿠미랑 그래도 소튼에서 쏠쏠한 활약을 했던 데니 잉스 뿐이에요. 윙스는 뭐 아주 잘했고. 근데 나머지는 다 보면은 되게 어린 선수들이고 예외가 2명 있습니다. 그쵸. 한 명은 시오 월콧. 월콧은 친정팀이 싸우는 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그냥 연어처럼 네. 돌아간 느낌이고 리턴을 시킨 케이스고 네. 이번에 까바에로 단기 영입을 했죠. 네. 근데 까바에로 영입은 그 포스터랑 메카시 부상 때문에 맞아요. 키퍼 뛸 선수가 없어서 급하게 단기 계약으로 영입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논외로 봐야 됩니다. 논외로 본다면은 굉장히 젊은 선수들을 많이 네. 영입하는 팀이에요. 근데 영입 이제 기조가 좀 다른 변화 가능성은 있어요. 이번에 사우스햄튼이 새로운 인수자 이제 스포츠 리퍼블릭이라는 그룹에서 인수를 했고 바뀌었죠. 그래서 사우스햄튼의 지금 디렉터는 라스머스 안케르센 네. 전 브랜트포드 디렉터가 지금 사우스햄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브랜트포드의 지금 이 스카우팅 시스템과 토마스 프랭크라는 감독을 브랜트포드에 앉혀놓은 인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약간 그 머니볼에서 브래드 피트가 해서 물론 이제 브래드 피트는 감독의 역할로 거기서 이제 활약을 했지만 아니 감독이 아니고 씨발 뭐야 감독 브래드 피트도 아니에요. 감독은 디렉터지. 따로 있어요. 네. 브래드 피트도 디렉터잖아요. 네. 근데 맨 처음에 그 브랜드포드가 프리미어리그로 딱 승격해서 올라왔을 때 제일 많이 거론됐었던 영화가 머니볼이에요. 그 사이오매트릭스 같은 게 축구판에서도 비슷한 식으로 이런 분석을 한다라는 게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안케르센 마찬가지로 브랜트포드의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스포츠 리퍼블릭의 어떤 그 경영 기조 인수했을 때 발표도 가성비 있게 우리가 전국적인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스카우팅 시스템에 갖춰서 가성비 있고 실력 좋은 선수를 데려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어쩌면 되게 많은 대륙망의 스카우팅을 하고 하면서 손준호 선수를 생각보다 싸게 영입할 수 있는데 기량이 좀 괜찮다는 점에서 좀 영입에 뭔가 눈독을 들이지 않았을까. 저평가 우량주. 네, 이런 가능성은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소튼의 영입이 그동안은 어쨌든 구단 자체적으로 봤을 때 어린 선수 위주로 진행됐다는 점은 지금 92년생인 손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변수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해외 리거가 사실 거의 만 30살 가까이 된 나이에 간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왜냐면 손준호 선수가 5월이 생일이라 곧 있으면 만 29에서 30이 돼요. 그래 나이가 이제 꽤 일단 있고 그 일단 소텐을 보면은 워드 프라우스랑 로메오가 주로 붙박이에요. 주전 맞아요. 조합으로 이제 나오고 둘이 확실한 주전이에요. 웬만하면 부상도 안 당해요. 철강왕이고 그리고 맞아요. 되게 역할 분담도 잘 돼요. 나와서 맞아요. 하는 거 보면 둘이 조합이 좋죠. 입지도 결국은 변수인데 소튼 중원은 아무리 손준호 선수가 영입돼도 아마 로메오와 워드 프라우즈 주전 체제로 갈 겁니다. 로메오의 경우는 올 시즌 폼이 좋아요. 기본기가 좋고 탈압박, 패스, 전환에 있어서 실력이 지금 올 시즌 많이 발전을 했고 수비에서의 공헌도도 워낙 많이 뛰고 위치 선정 좋고 경합 능력 좋고 공중볼 잘 따고 터프하게 잘하니까 네, 태클도 잘하기 때문에 발이 조금 느리긴 하지만 이거를 영리한 기본기로 만회하는 스타일이죠. 로메오는 수비적인 공헌도가 매우 훌륭하고요. 워드 프라우즈의 경우도 뭐 두말하면 잔소리인 확실한 킥 역할, 킥 좋죠. 볼 운반 능력, 그리고 상대에 대한 확실한 압박 능력과
꽤 괜찮게 터프하게 또 경합을 해주는 선수라 워드 프라우즈도 중원의 영향력이 큽니다. 게다가 이 선수 혹시 빅클럽까지 아닐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예전에 이런 인터뷰 한 적이 있어요. 잉글랜드 대표팀에 차출되기 위해서 굳이 빅클럽에 갈 필요는 없다. 나는 사우스햄튼이 좋다. 그리고 재계약을 뭐 물론 이제 뭐 최근이라고 하기엔 시간이 조금 지나긴 했지만 어쨌든 또 맺었고 사우스햄튼 맞아요. 또 나이를 보면 빅클럽이 눈독을 들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애매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면 로메오와 제이치에서 워드 프라우즈는 계속 주전 자리를 붙박이로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손준호 선수가 간다 해도 주전을 아니에요. 보장받기는 어렵다. 그러면 냉정하게 봐야죠. 백업으로 경쟁을 할 텐데 그쵸. 디알로 선수와 경쟁을 할 그렇지. 겁니다. 디알로. 디알로 선수가 근데 폼이 일정하지만은 않아요. 좋은 편은 그리고 아닙니다. 기복도 있고 네. 이 선수가 볼음반도 잘하고 배급을 좀 다양하게 하긴 하는데 압박에 약해서 실수를 좀 많이 범하는 스타일이고요. 또 수비에 있어서 많이 뛰고 발도 좀 빠른 부분은 다행이긴 한데 문제는 이 선수가 경합에 있어서는 종종 실수가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디알로 선수가 백업으로서 좀 불안한 경기력을 보인다는 점을 봤을 때 아마 손준호가 영입되면 이 선수와 경쟁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디알로 정도 되는 입지의 선수는 만약에 나온다면 70분 대 대부분 교체로 맞아요. 되는 한 75분 정도거든요. 정도에 투입되더라고. 네, 아마 손준호 선수도 당장 주전을 깨기는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백업 자리 경쟁 정도의 의의를 두고 소튼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론 이제 손준호 선수가 탈압박도 좋고 장점이 많은 선수지만 이게 프리미어리그에서 또 경험해보는 거는 세계 최고의 다르거든요. 리그잖아요. 맞아요. 네. 누가 봐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적이 성사가 된다면 저는 가서 진짜 잘했으면 좋겠고. 저도요. 왜 그래도 저는 좀 이제 전북 출신 선수들에게 애정이 또 있다 보니까 이재성 선수도 지금 잘하고 있어서 저는 너무 맞아요. 뿌듯하고 원래 잘할 줄 알았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다 그때 K리그 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압도적이었어요. 이재성 잘할 거다. 이재성, 저는 구자철 뭐 이런 선수들 진짜 압도적이었어서. 저는 뭐 손준호도 사우스햄튼으로 만약에 이적이 된다면 가서도 진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9위 라인 화이팅!